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약 20개의 유럽 국가에 100개가 넘는 캠프일 커뮤니티가 운영 중이며 지금은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북미, 남아프리카, 인도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캠프일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에 들어온 장애인들과 공동체를 설립한 일반인들이 서로 존경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들은 모두 공동체 내에서 맡은 일이 있고 구성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캠프일 공동체는 완전한 자급자족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의 최대한의 일을 하면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 나왔던 음악회처럼 저희 그루터기 문화제도 우리 모두가 공연자가 되고 또 청중도 되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프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연장 바깥에 홀에 전시되어 있으니 가서 보시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그루터기가 준비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세미나 발표를 도와줄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1사학번 김혜진 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미래의 우리 그루터기 친구들이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환은 고등학교 이후 성인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전환이란 아동이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모임 그루터기가 벌써 20년,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와 함께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대 그루터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타가나 캠프 외에도 영화제, 세미나, 청년참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아이들도 성장하여 그루터기를 거쳐간 친구들 중 많은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루터기가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20년 그루터기를 생각했을 때 조금은 무겁지만 전환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이라는 주제를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간단한 세미나를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용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고용 사례를 일반 기업 지원 고용, 사회적 기업, 그리고 보호작업장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 기업 고용입니다. 일반 기업은 그 자체의 특성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사회로의 환원까지 이루고자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 기업은 사회적 환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있어 한계를 갖기도 합니다. 일반 기업 고용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일반 기업 지원 고용 두 가지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 중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를 말합니다. 표준사업장은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자회사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표준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삼성그룹에서 설립한 무궁화전자입니다.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기업을 슬로건을 바탕으로 설립된 무궁화전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입니다. 이곳의 업무는 손을 사용하는 단순 조립 작업이기 때문에 양손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이나 기능과 관련된 면접을 진행하고 후에는 다양한 복지 후생을 지원하며 사내 동호회 활동으로 직원 간의 돈독한 관계 형성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의 죄송합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입니다. 기존에는 파주 사업장에서만 장애인을 채용했지만 장애인 고용의 확대 필요성을 느껴 구미와 파주에서 나눔누리라는 새로운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눔누리는 고용 전에 특수학교와 연계해 맞춤 훈련을 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전일제나 시간제로 근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철저한 직원 관리를 위해 전담 직업 능력 평가사를 통해 개별 관리를 하고 부서별 멘토제를 운영해 적응을 돕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환 배치 제도를 운영하며 업무 유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미화, 스팀 세차, 헬스키퍼, 나눔카페 등의 부서로 나뉘는데 대부분 장애인 근로자들은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 고용의 마지막 순서로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일반 기업 지원 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장애인 직원들은 바리스타, 고객 응대, 환경 정화의 직무를 맡게 되는데 예민한 후각과 촉각으로 이곳의 청각 장애인은 유능한 바리스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강점을 토대로 직무를 개발하는 것이 스타벅스 코리아만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자체로 제작한 수화 주문법으로 청각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화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에게 호의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담 직업 생활 상담원을 배치하고 파트너 행복 추진 파트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세결 선배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그루터기 공동대표 이세결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 창출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을 뜻합니다. 베어베터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베어베터의 두 대표인 이진희 대표와 김정우 대표는 장애인의 독립을 강조하며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베어베터의 주 고용 대상은 발달장애인입니다. 이 기업의 독특한 고용 조건은 독립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베어베터의 기업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의 취업률은 0.7%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베어베터는 수익이 발생하면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그들은 내년 말까지 200명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현재 기업 목표라고 말합니다. 베어베터의 사업으로는 인쇄업, 커피사업, 쿠키사업, 꽃사업이 있습니다. 베어베터의 제품들은 동종업계 어디와 견주어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들은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자들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품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장애인들의 능력이 저평가되는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오티스타인데요. 오티스타는 자폐인의 사회통합과 재능재활을 추구하는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오티즘 스페셜 탤런트 앤 리해빌리테이션의 약자로 자폐인의 재능재활을 통해 별처럼 빛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티스타는 구체적인 고용 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그림을 좋아하고 미적 재능을 보이는 자폐 범주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오티스타의 수익금은 자폐인들의 독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오티스타의 대표이신 이소연 교수님은
오티스타는 자폐를 품고 자폐를 사회 구성원으로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티스타를 통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자폐인이 무상으로 디자인 교육에 참여하고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곳의 모든 제품에는 이렇게 자폐인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2012년부터 5월 현재까지 총 5차 디자인 스쿨이 운영되었고 약 30여 명의 디자이너를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오티스타에서 쌓은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사원이 되는 모형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티스타의 업무 경험을 딛고 SK에 입사한 자폐인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보호작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이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보호 고용의 기회와 개별화된 재활 계획에 따라 직업 적응 훈련, 직업 상담, 직업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에게 보호적 환경에서 직장 경험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이들을 생산적인 존재로 전환,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가 보호작업장의 대표 사례로 소개할 곳은 길벗 장애인 보호작업장인데요. 이곳은 함께 걷는 길벗회라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지역 청소와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살리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여러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외국의 긍정적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스페셜리스터네라는 덴마크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스페셜리스터네는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거나 대량의 데이터 입력 작업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전까지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언어 입력의 강점을 보이는 자폐인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을 기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폐적 성향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보다는 세상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세밀한 디테일에 강하며 반복적인 패턴 현상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폐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덴마크의 스페셜리스터네입니다. 즉, 장애의 강점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창조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외국 사회적 기업인데요. 미국의 굿일 스토어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한국, 이스라엘 등 13개 국가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2,400개의 재활용 판매 매장이 존재합니다.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아 수리 과정을 거쳐서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입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자선이 아닌 기회를입니다. 물품의 기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물품의 수거, 분류, 수리, 판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굿일 스토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사회적 대기업입니다. 국내에도 이러한 사회적 대기업의 설립과 확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불편할 뿐 불행이 아닙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가요? 살아가며 때론 슬퍼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아가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루터기의 미래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행사이니만큼 저희가 긍정적인 사례들을 위주로 다루었어요. 하지만 현실에는 부정적인 부분들과 개선될 부분들이 많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가족분들께서 전환과 취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관심이 깊으실 거고 정보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족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추가해 주시고 싶은 점 혹은 저희 발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루터기 함께 세미나 준비한 그루터기 발표 세미나 팀 나와주세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뭐라도 물어보세요. 제가 마이크 들고 갑니다. 네. 맨 처음에 봤던 동영상에 캠프힐 저희 나라에는 그런 게 없나요? 캠프힐은 발도르프 교육법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공동체인데 캠프힐 자체가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진 않고요. 그걸 이제 본따서 캠프힐 마을이라는 걸 만들긴 했대요. 2009년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상태고 처음에는 이제 슈타이너 학교를 먼저 설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찍어주세요. 네, 상인은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뭐라도 하셔야죠. 네. 꼭 하셔야 돼요. 아니, 저도 그 캠프일 영상이 굉장히 감명을 봤는데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 그 마을의 총 인원이 85명인가 그랬고 장애인이 25명인가였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구루터기가 캠프하면 딱 그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캠프힐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네, 일단 그거. 오늘 보여준 캠프힐이 아닌 다른 쪽 캠프힐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그 밖에 나가시면 전시되어 있는데 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 영국의 보튼 빌리지라는 캠프힐에는 128명 정도의 장애인이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자원봉사자가 같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장애인만 128명? 네. 그럼 그 타운 자체가 좀 더 크겠네요? 네, 훨씬 크고 그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무슨 축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상보다. 네, 그리고 보튼빌리지 방금 소개해드린 보튼빌리지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형태의 캠프일 공동체고요. 지금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캠프일은 장애인은 17명, 봉사자는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상을 잘 못 봤나? 그 봉사자들은 거기서 자체 생산하는 걸로만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직업이 따로 없고? 봉사자들이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은 봉사자라기보단 구성원이 되는 거고요. 세계 각지에서 봉사자를 모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뭐 대학생 봉사자일 수도 있고요. 성인 봉사자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네, 이쪽 가까운데 맞아요? 저기 아까 우리 아이들 그 취업해주는 맨 처음에 했던 저기 표준사업장이에요. 네. 표준사업장형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그 말씀하실 때 장애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발달장애인 사회적 기업에서는 발달장애인 중에 자폐성 장애를 주로 많이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알고 표준사업장에서는 거의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달장애인 비중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분가 있어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무궁화전자나 나눔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무궁화전자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무궁화전자에는 또 지체장애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단순 그 조립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 분들도 많다고 나와 있었고요. 홈페이지나 기업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눔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키퍼라는 영역은 안마를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제 보장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시각장애 분들이 많은데 다른 부분에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굳이 두 사례를 여기서 소개해드린 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 거기에는 거의 청각이나 시각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스타벅스는 네. 일반 기업 지원 고용이고 표준 사업장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냥 아닌가요? 기업에서 그냥 장애인을 고용한 형태예요. 네,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비장애인 분들보다 촉각이나 후각적으로 예민하셔서 바리스타 일을 하실 때 훨씬 더 능력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이제 장애인이라서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에 좀 더 집중하는 반면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좀 더 유능하다 이런 식으로 장점을 강조한 직무 개발을 한 기업 사례여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거였어요. 좀 관련 없지만.